네, 추석 명절인데요. 2021년 9월 20일 이정훈 지금 찍고 있습니다. 2편의 제목은 이재명 영화 내부자들을 다시 봐라. 공공개발로 이익 환수했다고 웃기지 맙시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가 1편에서 설명한 대로 성남의 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3월 달에 선정을 했죠. 그해 7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합니다. 성남의 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놓고 민간사업자인 성남의 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남의 뜰이 2015년 7월에 정식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 3월에 공모에 응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컨소시엄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성남의 뜰 안에 성남의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법인을 정식으로 시행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해서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조금 빨라집니다. 두 번째, 그런데 성남의 뜰이라는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우선주 보통주를 나중에 구분을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전체 주식의 50%를 차지합니다. 지분을 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은행이 14%,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이 각각 8%, 38이 24% 차지하고 SK증권이 6%, SK증권이 6%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투자신택이 5%,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1%를 지분을 참여합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한번 설명을 드렸죠. 1%를 차지하는데 1%가 100%를 움직이는 결과를 만들죠. 웩떠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아까 SK증권의 6%의 지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SK증권에 돈을 댄 사람들은 화천대유 사람들이 또 모여서 만든 천화동인이라는 법인 사람들입니다. 화천대유를 구성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천화동인이라는 법인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SK증권에 돈을 댔습니다. 이들은 SK증권에 투자금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SK가 대신 투자를 해주면 그 운영 수익을 받는 특정 금정 신탁을 냈습니다.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같은 회사라는 증거로 지금 많이 거론되는 건 두 회사의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럼 뭐 한 개 사무실에 두 개 법인 차린 거지. 그런데 SK증권은 이들의 돈을 투자 신탁을 받아가지고 6%를 투자했는데 SK증권 명의로 되어 있지만 SK증권이 가져가는 거는 이 신탁을 해줌으로 인해서 받는 수수료만 가져갑니다. 이 배당금 이익은 이 천화동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수수료는 실제로 이 수수료 내는 사람들은 수수료 너무 많이 받아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배당에 비하면 껌값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꽤 많이 내죠. 몇 천만 원씩 낼 겁니다. 서울에서는. 굉장히 그거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값이 지금 뭐 억이 아니라 10억대에서 20억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런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껌값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SK증권이 6% 투자했다는 건 무시해도 되고 그 6%는 화천대유랑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럼 화천대유가 대충 수수료 포함해서 7%의 주주로 참여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갑니다. 50%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못지않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내부자들. 유력한 대통령 후보하고 재벌 회장, 그리고 그를 돕는 정치 깡패, 그리고 여론을 움직이는 유명 논설 주간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죠. 영화 내부자들. 이들이 교모한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는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영화를 보고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언론들은 언론개혁해야 한다, 손 떼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하면서 담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 보수정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낼 것을 막 비난하더니 자기들도 권력 잡으니까 막 보내놓고
내가 보낸 거는 금액이 적은 건데 왜 10이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좌파들을 보고 우리는 이 영화를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부자들, 보수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 자산관리를 담당했는데 전 언론사 법조 담당을 했던 기자입니다. K씨죠. S대학 나왔고. 그가 2015년 2월 6일에 4,999만 원으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화천대유. 2015년 2월 6일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엔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을 개발한다. 참여하라 하는 공모를 공고합니다. 일주일 뒤에.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를 언론사 출신 법조 담당하던, 사실 이 사람은 사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고를 냅니다. 왜 이렇게 인접하죠, 두 시점이?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리고 이 K기자는 이재명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천대유가 이제 포함된 성남의 뜰이 이 사업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성남의 뜰이 완성돼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대장동을 개발하는데, 화천대유는 1% 지분인데 3년간 577억 원을 배당받습니다. 5천만 원 지분 갖고 577억. 100배가 넘, 1000배죠. 1000배가 넘죠. 6% 지분을 가진 SK증권은 배당금이 3,463억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이 천화동인 사람한테 갔는데, 천화동인 사람들은 화천대유랑 동일인이니까, 거의 동일이니까 화천대유 7명한테 도합 얼마 간 거예요? 4,040억 원인가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천 얼마 가져갔다고 하니까 거의 비등비등한 돈을 가져간 겁니다. 50% 투자한 회사나 7% 투자한 회사나. 왜 이렇게 화천대유하고 SK증권이 많은 지분을, 배당금을 가져갔죠? 이게 공정인가요? 이론을 이재명 씨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부동산 개발의 ABC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시행사, SPC,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 성남의 뜰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집니다. 손해도 이익도 모두가 시행사가 집니다.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했는데 배당금이 달리 나와요. 이유는 뭐냐? 보통주하고 우선주 때문입니다. 성남도시개발 등 화천대유하고 SK증권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투자자들은 우선주를 줬고, 화천대유하고 SK증권한테는 보통주를 줬습니다. 이거는 내부 정관을 그렇게 만들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런 건 사실은 부동산 개발할 때는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 돈을 많이 자금을 모으려고 할 때, 주식시장에서 그때 내 회사 의결은 참여하지 않고 배당금만 많이 줘 하는 주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우선주거든요. 원래 성격이. 근데 이거 이렇게 희한한 걸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게 과연 상법에 맞는 건지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주를 가진 쪽에는 몇 배입니까? 1000배인가요? 더 많은 배당을 해줬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공정인가요? 이게 공정한 계약인가요? 그러면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을 만들어서 성남의 뜰이랑 컨소시엄까지, 회사까지 만들어서 하게 됐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를 갖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시장. 근데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를 받아서 배당을 적게 받고 화천대유공사하고 화천대유만 많이 받게 했습니까? 이게 가장 큰 수상한 점입니다. 당신이 이런 받았다 안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결국은 뭐냐? 공공개발에서 성남시가 돈을 많이 받아서 그걸 주민들한테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받은 건 화천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성남의 뜰 구성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2015년 2월 6일 날 화천대유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2월 13일 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 파트너를 뽑는다라는 공고를 냅니다. 13일 날 냅니다.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를 만들고요. 그리고 3월 26일 날 이 공모를 마감합니다.
사업은 1조 5천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걸 마감을 합니다. 이때 그 다음날 3월 27일 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이 성남의 뜰 안에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남의 뜰 안에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2015년 7월 3월에 결정했으니까 4개월 후인가요? 성남의 뜰 법인을 만듭니다.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 50% 지분만 갖고 화천은 보통주 1%를 갖고 SK증권도 보통주 6%를 갖고 자산관리는 화산이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혜라고 봐야 됩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공공개발이라고 하면서 화천한테 많은 이런 유리한 점을 줍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기 딱 좋게 됐습니다. 9월 16일 날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죄 없는 일을 무고한 죄,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네, 민주주의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뭐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시장경제의 원칙이겠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국민의 판단에 현혹한 죄를 철저히 물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왜? 공공개발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투자했으니까 보통주를 갖게 해서 거기가 막대한 이익을 갖고 오게 하죠. 화천 대유한테 이익을 가게 하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대장동 사업이 원래는 LH가 공영개발하기로 돼 있던 것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압박해서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로비가 있음이 밝혀져 관계자들이 구속됐고 그 다음에 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환했는데 공영개발의 핵심 자산관리는 민간한테 줘버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산관리를 안 하고 그리고 막대한 이익은 화천대유가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공영개발이야. 껍데기만 공영개발이지. 이재명 씨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안 했고 밑에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했는지 추적해야 되고 이거는 검찰이 뭐 공수처 누가 수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돈 이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 취임 후 공영개발로 전환했고 불로소득은 시민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근데 불로소득 4천억 원의 돈이 화천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분 선악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 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던데 지분 50% 확보했기 때문에 4,500억 원을 얻었고 나중에 또 900억 원을 더해서 5천억 얼마를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 부담은 모두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는데 그걸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개발은 시행자가 모든 부담을 집니다. 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주를 줬다는 것 같은데 글쎄 그 보통주를 주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줘야지. 그래야 공공개발이지. 거기는 싹 빠져나오는 게 어딨어.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요 새친 남판교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판교 개발이 있었죠.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거기 하면 로또라고 막 서로 막 투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뭐 분양도 신청도 못 해봤는데 이 판교 개발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남판교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미 분당 개발하기 전에 남분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부자들은 땅을 다 사뒀습니다. 참고로 분당에서는 성남에서는 문제가 되는 땅이 두 군데입니다. 이 판교 지역이 알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공군 성남기지 서울공항이 있죠. 그거 밀어내면요 거기 어마어마한 평지가 나오고 엄청난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밀어내려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숱한 로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은 쉽게 빼내기 어려우니까 판교부터 손을 대는 거죠. 그 판교를 개발할 때쯤은 이미 남판교는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고 민간업자들이 하려고 막 덤비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위험하다고? 위험했으면 공공개발로 바꾸지 말아야지. 이재명 씨가 공공개발로 바꿔서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위험하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주 가천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뭐 가천대학에서 학위 받았는데 그까지 학위 필요 없다 그랬는데 바로 그 가천대학입니다. 이분이 경기개발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동생이 이한성 씨고 경북 의성에서 국회의원 지냈을 겁니다. 국힘당 전신 소속입니다. 형님인 이한주 씨는 상당히 좌파적인 분인 것 같고 동생인 이한성 씨는 보수 쪽 사람인데 이 이한성 전 국회의원이 화천동인에 참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곽상도 국힘당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직원입니다. 봉급은 한 몇백만 원, 200만 원 받았다고 하던데. 곽상도 의원은 과거 검사 시절에 이재명 씨가 검사 사칭 사건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방송 PD하고 같이 전화를 걸면서 검사인 척했다. 그때 검사였죠. 인연이 있는데 곽상도 씨가 굉장히 지금 저격수 아닙니까? 그의 아들을 화천대유의 직원이 됐어요. 이건 이재명 씨가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이한선 씨가 청와동인에 참여한 게 이재명 씨의 권유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죠. 자, 이게 뭐냐? 정치를 볼 때는 인비저블 핸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정치판하고 사업판은 다른 겁니다. 며칠 전에 설명드렸지만 정치는 할 때는 서로 여야가 싸웁니다.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근데 사업에서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왜? 이건 딴 거니까. 다른 거니까. 저격수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주도하는 아는 다른 사업에 그 사람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해서 서로 이익 보게 하면요. 서로 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씨는 본인이 불리했을 때 그 사업에 저쪽 사람도 많으니까 저쪽 국힘당 게이트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한성 씨의 형인 이한주 씨는 이재명 씨의 측근이고 제갈량 같은 역할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준다 그러죠. 근데 이한주 원장이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는 성남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 이게 시행사는 뜻이죠. SPC 주주인 만큼 명도, 수용, 인허가를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지원해. 이 지자체는 성남시입니다. 이재명 씨가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가 직간접으로 지원하니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꼭 분석해놨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죠.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남판교 사업인데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시행해 주주로 참여시켰으니 더군다나 성남시가 확실히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보다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큰 기관인데 이건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이죠.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고 화천대유한테 자산관리를 맡기고 보통주를 줘갖고 엄청난 이익을 보장해줘? 그러려면 공공개발 하지 말아야지. 공공개발 하려면 이건 성남도시개발한테 이 보통주를 줬어야지. 돈 1억 원, 1원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화천대유의 배가 빵 터질 만큼 부르게 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화 내부자들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씨는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남판교 사업은 판교 개발 이후에 눈독을 들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직접 돈을 받는다는 건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섭을 지고 불구덩이 뛰어드는 겁니다. 어떠한 누구도 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이건 뇌물학의 ABC입니다. 이런 거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내부자를 다시 봐라.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